서울의 도심은 언제나 바쁘고 언제나 밝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도시의 불빛은 밤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화려한 불빛 한가운데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조은비. 28배 나이.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명문대 법학과의 수석 졸업생이었고 대기업 인턴십도 통과했던 촉망받는 인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낱 사회의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 비는 쉬지 않고 쏟아졌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을 따라 흘렀고 도로는 이미 물바다가 된 지 오래였다. 은비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인도 위에 앉아 있었다. 옷은 젖어 피부에 찰싹 달라붙었고 배는 분명히 만삭에 가까웠다. 그녀의 손은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혐오에 찬 시선을 보냈다. 저 여자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임신부야? 거지야 뭐야? SNS용 연기 아냐? 요즘 그런 것도 유행이라던데.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고위층 가문의 장녀였지만 사생활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여자. 언론은 그녀를 두고 스캔들의 여왕이라며 떠들어댔고 포털 사이트에는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묻지 않았다. 은비는 그날 오후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나왔다. 비가 오는 걸 알았지만 우산도 없이 길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조가그룹 본사 빌딩. 그곳엔 그녀의 어머니, 조가그룹의 실질적 권력자인 조명옥 회장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은비는 멈췄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췌하고 창백했다. 눈동자는 공허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34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회장실 앞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경호원이 가로막았다. 은비 양, 회장님께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 번만 전해주세요. 제 아이는 아무 죄 없어요. 명심하세요. 이건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경호원은 냉정했다.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꺼내려다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가 걸어 나오는 그 순간 비는 더욱 굵어졌다. 조은비는 그대로 무너졌다. 건물 바로 앞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 사이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배를 안고 흐느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그 물방울들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길 건너에서 고급 블랙 세단이 멈췄다. 차량 안에 있던 남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이름은 강윤호,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재단의 상속자이며 동시에 조가그룹과 정략 결혼이 예정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약속된 약혼녀가 아닌 과거 단 한 번의 밤을 함께한 조은비가 있었다. 그녀가 지금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갑자기 한 여자가 다가왔다. 은색 정장을 입은 세련된 중년 여성, 조명옥 회장이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걸어와 은비 앞에 섰다. 여기까지 왔니? 참 끈질기기도 하지. 엄마, 제발 아이만이라도 넌 이제 나의 딸이 아니야. 그리고 이 아이는 더더욱 우리 집안의 피가 아니야. 말끝에 회장은 손짓했다. 뒤따라온 경호원 2명이 은비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은비는 제발 한 번만 이 아이만은 버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멈춰서 휴대폰을 꺼냈다. 어떤 이는 영상을 찍었고 어떤 이는 피하듯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 도시에는 정의보다 체면이, 따뜻함보다 이미지가 중요했다. 결국 은비는 기억을 잃었다. 의문의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이름, 가족 꿈, 아이 모두 하얗게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8년이 흐른 어느 날 한 할머니를 구한 그녀는 우연히도 강윤호의 할머니였고 그 인연으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난다.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진실은 그녀의 기억 저편에 묻혀 있었다. 그 누구도 몰랐다. 이 두 사람이 이미 하나의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서울의 4월, 벚꽃은 지고 비는 잦아들 무렵 조은비, 지금의 한서진은 조용히 흐트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름 없는 꽃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가슴속에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느낌. 어느 날 퇴근 무렵 가게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도 연락처도 없었다. 박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서진과 닮아 있었다. 아이의 얼굴도 낯설지 않았다. 무언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 편지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넌 모든 걸 잊었지만 너의 아이들은 너를 잊지 않았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해화동 열기로 번지로 와. 거기서 시작된 이야기. 거기서 끝나야 하니까. 서진의 손이 떨렸다. 사진도 글자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이들, 내 아이. 그녀는 지금껏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병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자신이 어떤 사고를 겪었는지도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 아주 깊은 곳이 묵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 편지는 단순한 농담이나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서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해화동의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조용한 동네였다. 서울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운 적막함. 편지에 적힌 주소 앞에 서자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이 그녀를 맞이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들어오렴. 안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작은 상 위에 차를 올려놓고 있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오래된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매는 너무도 익숙했다. 혹시 이 아이들은? 그래, 셋. 내 아이들이란다. 서진은 숨을 삼켰다. 말도 안 돼요. 전 기억도 없고 아이도 없어요. 네가 기억을 잃은 건 알고 있어. 8년 전 너는 혼자서 네 아이 넷을 낳았고 어느 악한 사람에 의해 기억을 지운 채 쫓겨났지. 내가 아이들을 숨겨 키운 이유는 그들이 너를 찾을 날이 올 것 같았기 때문이란다. 할머니의 설명이 끝나자 서진은 그대로 무너져 내릴 뻔했다. 4명의 아이, 2 아들, 2 딸. 그녀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낳았고 왜 아무 기억도 없는 것일까?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찢어진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던 밤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외치던 여자. 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둠 속의 남자 목소리. 그녀의 기억을 지워라. 그 조각들은 서서히 퍼즐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그 여자였어요.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래. 그리고 그 아이들은 너를 기다려왔. 그날 밤 서진은 강윤호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윤호야, 너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유전자 검사 결과 은비와 네가 일치했어. 그리고 그 아이들 내 자식 맞아. 윤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서진은 그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걸 이해했다. 아이들, 당신 설마 은비야 기억은 없어도 네가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사실만큼은 진실이야.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작은 손, 웃는 눈, 앙증맞은 볼, 모두가 그녀의 피와 살로 태어난 존재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곧 찾으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과 기억을 되찾기 위해 이제 그 누구보다 강해져야 했다. 우린 운명처럼 다시 만났고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오 강균호, 내 아이들아. 엄마가 곁에 갈게. 조은비, 서울의 4월. 벚꽃은 지고 비는 잦아들 무렵 조은비, 지금의 한서진은 조용히 흐트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름 없는 꽃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가슴속에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느낌. 어느 날 퇴근 무렵 가게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도 연락처도 없었다. 박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서진과 닮아 있었다. 아이의 얼굴도 낯설지 않았다. 무언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 편지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넌 모든 걸 잊었지만 너의 아이들은 너를 잊지 않았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해화동 17번지로 와. 거기서 시작된 이야기. 거기서 끝나야 하니까. 서진의 손이 떨렸다. 사진도 글자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이들, 내 아이.
그녀는 지금껏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병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자신이 어떤 사고를 겪었는지도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 아주 깊은 곳이 묵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 편지는 단순한 농담이나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서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해화동의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조용한 동네였다. 서울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운 적막함. 편지에 적힌 주소 앞에 서자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이 그녀를 맞이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들어오렴. 안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작은 상 위에 차를 올려놓고 있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오래된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매는 너무도 익숙했다. 혹시 이 아이들은? 그래? 내 아이들이란다. 서진은 숨을 삼켰다. 말도 안 돼요. 전 기억도 없고 아이도 없어요. 네가 기억을 잃은 건 알고 있어. 8년 전 너는 혼자서 네 아이 넷을 낳았고 어느 악한 사람에 의해 기억을 지운 채 쫓겨났지. 내가 아이들을 숨겨 키운 이유는 그들이 너를 찾을 날이 올 것 같았기 때문이란다. 할머니의 설명이 끝나자 서진은 그대로 무너져 내릴 뻔했다. 4명의 아이, 2아들, 2딸. 그녀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낳았고 왜 아무 기억도 없는 것일까?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찢어진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던 밤,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외치던 여자. 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둠 속의 남자 목소리. 그녀의 기억을 지워라. 그 조각들은 서서히 퍼즐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제가 그 여자였어요.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래. 그리고 그 아이들은 너를 기다려왔단다. 그날 밤 서진은 강윤호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윤호야, 너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유전자 검사 결과 은비와 네가 일치했어. 그리고 그 아이들 내 자식 맞아. 윤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서진은 그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걸 이해했다. 아이들? 당신? 설마? 은비야, 기억은 없어도 네가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사실만큼은 진실이야.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작은 손, 웃는 눈, 앙증맞은 볼, 모두가 그녀의 피와 살로 태어난 존재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곧 찾으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과 기억을 되찾기 위해 이제 그 누구보다 강해져야 했다. 우린 운명처럼 다시 만났고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강윤호, 내 아이들아, 엄마가 곁에 갈게.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차량의 경적,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 하지만 좋은 빛. 이제 기억을 되찾은 진짜 자신에게 세상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누구보다 평범해 보이는 모습.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조은비, 29세, 강윤호의 아이들을 품고 세상의 냉혹함 속에서 살아남은 여자. 거울을 바라보며 은비는 혼잣말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을 흘렸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동정이나 연민에 기대지 않는다. 스스로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다. 그날 밤 강윤호는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손엔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미소 짓는 은비의 모습이 있었다. 그 사진은 병원 비밀 보관함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네가 내게 말해줬더라면 난 달라졌을 거야. 당신은 몰랐잖아요. 내가 기억이 없다는 걸. 기억을 잃었어도 너는 언제나 내 사람이었어. 윤호는 눈을 감았다. 아이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이젠 숨기지 마. 은비야, 우리 함께 찾으러 가자. 그리고 아이들 앞에 엄마 아빠로 서자. 은비와 윤호는 각기 흩어져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흔적을 좇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강릉의 작은 보육원, 둘째는 제주의 입양가정, 셋째는 서울의 복지센터,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가장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는 입양되지 못하고 거리에서 자라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아이는 누구보다 강하고 똑똑했으며 엄마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조은비의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점차 반응이 달라졌다. SNS에서 그녀의 사연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은 정말 강해요. 한 아이도 아닌 4명을 위해 싸운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 아이도 입양됐어요.
은비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심지어는 그녀를 버렸던 조카 그룹의 친척들마저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이 지우려 했던 존재가 오히려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를 가장 잔인하게 몰아붙였던 사람, 바로 친모 조명옥 회장. 은비가 아이들과 재회하고 언론에서 그녀의 삶이 조명되자 조명옥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은비를 찾아왔다. 넌 날 원망하겠지. 하지만 나도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지금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되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너의 아이들, 내 손자들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젠 지켜주는 일뿐이다. 그녀의 말에 은비는 고개를 숙였다.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지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은비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점차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둘째 아이가 작은 쪽지를 그녀의 품에 쑥 넣었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은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체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조은비를 숨기지 않을 거야. 나는 아이들의 엄마고 내 삶의 주인공이니까. 가장 긴 터널을 지나면 그 끝엔 언제나 빛이 있다고 했다. 조은비,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처음으로 인생에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아직도 모든 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서울시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조은비와 그녀의 아이들이 한 복지 담당자의 추천으로 특별 장학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은비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민간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 학습 지원,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창업 교육까지 포함된 프로그램이에요. 은비는 믿을 수 없었다.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조은비 씨 같은 분위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은비는 말없이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조그만 얼굴들 하나하나가 그녀의 우주였다. 엄마, 우리 진짜 학교 다닐 수 있어? 우리 다 함께 시작해보자. 장학 지원 외에도 복지기관에서 연결해준 프로그램 중 하나는 텀버베이 제1인 창업 프로젝트 함아였다. 은비는 늘 꽃을 좋아했다. 그녀는 꽃가게에서 일하며 작은 식물 하나에도 생명을 불어넣는 걸 소중하게 여겼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은비 씨가 만든 드라이플라워 키링. SNS에 올렸던 거 기억하세요? 하루 만에 좋아요가 5,000개 넘었어요. 그녀는 놀랐다. 그저 아이들 간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소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이제는 혼자만의 생존이 아니라 당신만의 세계를 만들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직접 이름을 붙인 작은 온라인 샵을 열게 된다. 이름은 바로 꽃길은 지금부터.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 스스로가 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때는 서로에게 낯설었던 형제, 자매가 이제는 함께 숙제를 하고 싸우고 웃으며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루는 막내가 은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우리 진짜 엄마 맞지? 그럼 엄마는 너희를 다시 찾기 위해 8년을 걸었단다. 그 말에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말했다. 엄마가 와줘서. 은비가 꽃길샵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다. 봉투 뒤에는 익숙한 필체. 바로 그녀가 기억하지 못했던 과거의 친구이자 윤호의 어머니였다. 은비야,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널 내 아들의 여자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날들. 지금은 너무도 후회돼. 이제 너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혹시 시간 괜찮다면 집에 한번 오겠니? 은비는 편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분노보다는 이상하게 포근한 바람 같은 감정이 일었다. 이제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며칠 뒤 은비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아이들은 팬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다. 강윤호가 들어섰고 은비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은 뭐 팔렸어? 장미 키링이 벌써 100개 넘게 예약됐어. 우리 CEO 멋진데. 은비는 웃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잃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상처는 내가 살아왔다는 증거고 기회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선물이다. 조은비. 새벽녘. 서울의 하늘은 고요하고 차분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은 조은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조각난 자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한 사람으로, 아이들의 엄마로,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한때 조은비는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스스로를 믿게 되었고 삶에 대한 주체성을 되찾았다. 이제 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눈빛과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을 품은 어른의 미소를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막내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태어났을 때 엄마는 어디 있었어? 순간 은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땐 엄마가 병원에 있었단다. 기억을 잃었어. 하지만 마음은 너희 곁에 있었어. 엄마는 너희를 찾아오기 위해 정말 많이 애썼다. 지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이 주는 따뜻함은 그녀가 진정한 엄마가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순간이었다. 꽃길은 지금부터라는 작은 플라워샵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기 계정이 되었다.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꽃 장식과 글귀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은비 씨,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혼자 아이넷을 키우며 창업까지 이뤄낸 이야기. 많은 사람에게 영감이 될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는 숨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꼭 필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며칠 후 방송이 나간 뒤 한 통의 편지가 꽃가게로 도착했다. 봉투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은비 씨,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가게의 벽에 붙여두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에게 또 다른 책임감을 일깨웠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나는 계속 걸어갈 수 있어. 첫째 아이, 유나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은비는 처음으로 교정에서 울었다. 그 작은 손이 졸업장을 들고 엄마를 향해 달려오던 순간, 그녀의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 나 열심히 했어. 아가, 네가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엄마도 열심히 살았어. 너희를 위해.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은 잠들었다. 그녀는 작은 램프 아래 앉아 일기를 썼다. 2025년 4월 1일. 오늘은 아이들과 처음으로 진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아이들도 나중엔 서로 장난치며 깔깔 웃었다. 사진 속 나는 진짜 엄마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은비라는 이름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조금은 설렌다. 상처는 지나갔고 나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 너 조은비. 하늘이 밝아오는 새벽. 도시의 불빛이 점차 꺼지고 하루가 시작된다. 조은비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꽃가게의 문을 열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녀가 삶을 다시 시작한 곳이자 아이들과의 시간을 꽃피운 공간이었다. 문이 열리자 매일 찾아오는 단골 할머니가 들어섰다. 우리 은비 씨, 오늘은 어떤 꽃이 제일 예쁜가요? 오늘은 수국이에요. 비 온 뒤 더 아름답게 피어나니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그런 사람이야. 힘든 시간 후 더 아름다워진 사람. 은비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강윤호는 그녀를 데리고 작은 공원으로 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였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윤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반지 하나와 새로 만든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처음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달려왔지만 지금은 기억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어. 네가 지금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나는 지금의 너를. 은비는 눈을 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며칠 후 방송국에서 그녀의 다큐멘터리 인터뷰가 방영되었다. 영상 속 그녀는 말한다. 세상이 등 돌릴 때가 있죠. 가족도 사랑도 기억조차 나를 외면할 때 하지만요. 내 안의 작은 목소리는 날 포기하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상처 입은 엄마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엄마예요. 화면에 자막이 떴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난 모든 당신에게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조은비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우리 진짜 가족이야. 응, 별보다 더 빛나는 가족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진짜 힘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조은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한다. 인생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이 이야기는 단지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조은비처럼 고난 속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용기,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